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푸드와 영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박은정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렇다면 사료와 간식은 어떻게 주는 것이 좋고 고르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키우는 소형견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형견은요,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생애 주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성장기, 두 번째가 유지기라고 하는 성견의 시기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노령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함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3살, 4살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참 뛰어놀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음식도 좀 많이 먹죠. 간식도 먹고 밥도 잘 먹고, 이때를 성장기라고 강아지에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1살, 1년이 되기 전 단계를 성장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시기에 사람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열심히 뛰어놀고 몸도 쑥쑥 자라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장기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을 주는 것이 좋은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좀 많이 줄까? 달라고 하는데 좀 더 줘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두리뭉술한 내용으로 주시게 되면 이 시기를 좀 매끄럽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보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를 성견, 1살 이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주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얼만큼 챙겨줘야 되지? 또 다른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냐면요, 약 2배 정도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소형견이라고 해서 2배만 챙겨준다고 똑같이 정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다 컸을 때보다는 2배 정도를 챙겨주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백질도 2배, 지방도 2배, 탄수화물도 2배 이렇게 챙겨주면 걱정을 항상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요, 살찌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3살, 4살 아이들한테 고기를 조금 더 많이 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이 엄청나게 찌는 상황은 정말 한두 번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로 보통은 2배 이상을 준다고 해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쑥쑥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장기가 자라나는데, 이런데 영양소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2배 정도의 양을 챙겨주시고, 음식에서 횟수로는요 4번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4번은요 성견을 기준으로 해서 4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견은 보통은 아침과 저녁 2번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료라는 음식이 소화하는 시간이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2회를 주게 되는데요. 성장기 때는 총 4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24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게 되고, 혹시나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없다면 충분한 간식 같은 것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단백질로는 오리고기 이런 것도 있고요, 말고기, 캥거루고기 이런 것들로 조금 단백질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을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솜털 같은 아이가 이제 쑥쑥 자라게 되고 1살이 되는 시점, 그때를 우리는 성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살 때부터 언제까지 10살이 되는 그 시점까지, 1살, 2살, 3살부터 9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유지기, 다른 말로 성견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됩니다. 이 성견은요, 대부분 현대의 아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다 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먹었던 음식의 양으로 제공을 하면 살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평균을 유지하면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AAFCO라고 하는 미국 사료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료협회는 무조건 이렇게 줘, 이렇게는 설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안정적이더라 라고 가이드를, 지표를 삼아놓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22%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견 때는 이러한 수치를 잘 유지를 해가면서 너무 높지 않은 중단백질, 너무 높지 않은 고지방이 아닌 중지방, 중탄수화물과 같은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식단을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식재료를 일상에 보이는 재료를 주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그럼 일상에 보이는 재료, 사람이 먹는 음식 줘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보는 당근도 있고요. 파프리카도 있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음식을 조금 자유롭게 주되 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양을 제공을 하지는 말고 조금 자유롭게 주면서 많은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령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령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단어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노령견을 키우는 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노령견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견이라고 하면 나이로 따지면요, 10살 이후를 우리는 노령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노령견이 10살 딱 이렇게 수치화된 숫자 때부터 노령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6살 중반이나 아니면 7살 이때부터 노령의 생활을 점점점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 시기는 이 아이가 접어들면서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10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호자들이 정말 알아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의 아이들은 사람과 같이 장기가 쇠퇴를 하기도 하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피부나 이런 것들에 검버섯 이런 것도 생겨나기도 하고 눈에 백내장이 생기면서 안 보이고 이러한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이런 모습을 보면 보호자는 이제 마음이 애가 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이것도 사서 한번 먹여볼까? 저거 좋다는데 저것도 먹여볼까?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령견 시기에 음식을 잘못 주시게 되면요, 없던 질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심각하게는 이 음식이 원인이 돼서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노령의 시기에는 성견을 거쳤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평소에 성견 때 먹었던 양의 10에서 20%를 감량해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런 10%에서 20% 감량을 하는 것만으로 아이가 배고파하거나 또는 건강에 이상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칼로리 자체가 다소 이때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견 때와 비교해서 너무 적게 준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간식도 성견 때 만약에 100%를 먹었다고 한다면 이때도 10%, 20% 감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전체 칼로리를 보면 전체 20%를 넘지 않는 칼로리를 주시는 것도 성견과 노령에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령의 시기에는 소화가 굉장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 제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음식을 줘서 소화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료를 선택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조금 너무 높지 않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 흰살 생선류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자미 같은 것도 흰살 생선이 될 수 있고 대구와 같은 생선도 흰살 생선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이 조금 낮지만 칼로리를 잘 가지고 있고 또는 좋은 양질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식재료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육류 중에서도 말고기나 양고기, 캥거루고기 이러한 것들을 가끔이라도 제공을 해서 튼튼한 단백질을 제공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애 주기가 사실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에는 너무 좀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생애 주기를 이렇게 큰 틀로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반려동물을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는 질병을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이 질병을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약이나 의학적인 수의학적인 영역이고 음식은 질환이 생겼을 때 그 바탕의 기본 베이스가 돼서 아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나 또는 근본적인 영양을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베이스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에 맞는 이 식단 관리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이 아이가 노령이 되어서는 이 관리를 했던 영양소들이 힘을 내서 아이를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